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확산의 주요 발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의 의료 폐기물이 경주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수거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2차 감염 우려를 제기했는데 해당 업체와 환경당국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의료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치료와 진단 등에 사용한 의료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메르스 관련 의료 폐기물의 이동거리 최소화와 당일 소각 지침을 내렸지만 병원에서 처리업체까지의 거리는 330여 킬로미터로 이동 시간만 4시간이 넘습니다. 환경단체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추가 감염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이동 과정에도 충분히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경주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근거리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이에 대해 처리업체는 하루에도 너댓 차례씩 삼성서울병원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별도의 저장 절차 없이 곧바로 소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90여 톤을 소각할 수 있을 만큼 처리 능력이 크고 메르스 사태 직후부터는 소각장을 하루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삼성병원에 출고된 거는 보통 내려오는데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4시간으로 들어오면 보통 3시간이 다 소각되고 있고, 그리고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 확인되니까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도 수거 차량과 소각장에 대해 하루 2차례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폐기물에 부착된 전자태그에서 실시간으로 배출 운반 소각 과정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 처리업체에서는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여 의료 폐기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메르스 확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대구에서 첫 발생한 뒤 가장 큰 관심 대상은 첫 확진자 김 씨가 슈퍼 전파자가 될지 또 지역 감염으로 번질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감염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널리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 김 씨는 폐렴 증상을 보여 대구의료원에서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메르스는 폐렴 증상을 보일 때 감염력이 가장 강한데 김 씨의 경우 격리되기 전에는 기침과 발열, 오한 증상만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릴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의료원 왔을 때 엑스레이가 폐렴 소견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심포지움이나 조합원 회의에 참가해 감염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역 감염자는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김 씨가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간헐적으로. 예. 그러나 만연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는 매우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특히 많이 갔던 삼성병원 환자 내역을 파악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환자 접촉자보다도 오히려 거기 갔다 와서 노출자에 해당은 안 됐지만은 또 바이러스를 갖고 있던 분이 와서 여기 또 다른 유행이 진원이 될까 봐 그걸 막는 금액이 더 크거든요.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철저한 신고와 개인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법이나 조례의 지원 근거가 명시돼야 한다는 건데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 지자체나 보조금을 지원받던 민간단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 암산 얼음축제는 시보조금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어야만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축제나 문화예술, 농업 관련 보조 등 안동시의 각종 보조금만 1,300건에 1,370억 원 정도.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명을 일일이 명시해야 하는데 각 사업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 포괄 조례에 사업명을 나열할지
또 신규 보조금 수요처는 어떻게 처리할지 행자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집행을 막자는 법 취지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체가 정리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또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보조금 안 주게 되면 우리 자체는 뭐 회비를 올리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보조금 중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 같은 운영비는 조례가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어야만 지급되도록 개정된 것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총, 체육회 등이 해당됩니다. 운영비를 전액 중단한다는 자체는 저희들 한국 예술 문화를 좀 곤란하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내년 예산이 확정돼 보조금 지급 단체와 규모가 가려질 오는 9월쯤 보조금을 둘러싼 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철강업계가 불황 속에서 사업 재편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용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철강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철강 부분은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건설 지분을 사우디 국부펀드에 매각하고 호주 광산 매각 등을 통해 3조 원의 현금 유동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룹사에서는 본원 사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1월 포항 공장의 철근 생산 라인을 중단했고 오는 9월 말까지 특수강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1일 현대 하이스코어와 완전 합병해 자동차 소재 전문 철강사로 경쟁력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동국제강은 최근 본사 사옥인 페럼타워 매각과 포스코 강판과 포스코 지분 처분 등을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포항 이후판 공장을 폐쇄하는 등 후판 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구조조정에 따라 포항철강공단의 근로자도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6개월여 만에 250여 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철근 그리고 후판 업체의 라인 폐쇄, 유가 하락에 따른 셰일가스 생산량 감소로 유정용 강관 제조업체의 기업 구조 개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고용 감소, 특히 협력업체로 확산될 염려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 업체가 포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철강업계의 강도 높은 생존 전략이 포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울진과 봉화군의 비상급수 지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 울진과 봉화군의 18개 지역에서 7,200여 가구, 2만 4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반 또는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강수량이 적은 인근 영덕과 영양, 문경까지 비상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포항 지역의 수출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포항의 수출은 32억 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7% 감소했고 수입은 34.8% 줄어든 29억 3,3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과 수출 단가 하락,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고 수출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입의 감소가 더 커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주시 서면과 간포읍 너번마을이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대상에 선정돼 국비 43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서면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42억 원 등 60억 원이 투입돼 면민 회관 개축과 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간포읍 너번마을에는
국비 1억 5천만 원 등 5억 원으로 특산물인 인진쑥을 이용한 양조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덕군이 국민안전처의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7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소하천 113곳 가운데 해마다 7에서 8곳을 정비해 주택과 농경지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공법으로 친수공간 확보와 생태하천 복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사업 선정 과정과 설계 시공의 적정성, 친환경 공법 적용 여부 등 20여 개 항목에 걸쳐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이맘리에 고 김동원 소장 위적비를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죽장 지서장으로 근무하던 고 김동원 소장은 억울하게 빨치산에 부역한 혐의로 처형 위기에 놓인 주민 상당수를 구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북동의 한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반가운 비 소식이지만 여전히 가뭄 해갈은 부족하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출근길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한 달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 경북동의 한 지역은 한낮 기온이 5월 초순의 기온 보이면서 비교적 서늘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21도에서 24도 선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소매가 긴 옷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해 안 전 지역 비 소식과 함께 흐린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진 17도, 영덕 경주 18도, 포항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포항 23도, 경주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곳곳에서 비 소식 있는 가운데 종일 흐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비교적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